식사를 마치고 나서 특별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가슴 안쪽에서 쿵, 쿵, 쿵 하고 심장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괜히 숨을 한 번 더 크게 쉬게 되고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밥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체했나 보다. 잠깐 그러다 말았어요. 그런데요. 식사 후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는 사람마다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로 일시적인 소화 반응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분에게는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이신 분들, 혈압이나 혈당 문제를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들, 또는 예전에는 없던 증상이 요즘 생겼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두근거림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사 후 심장이 왜 두근거리는지, 그리고 이 증상이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위험한지 의학 용어 없이 생활 속 언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정도면 괜찮다. 이건 병원 가야 한다. 그 기준이 머릿속에 분명히 정리되실 겁니다. 제1장, 식사를 하면 심장은 왜 더 바빠질까? 사람이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은 바로 소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위와 장에서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몸은 자연스럽게 혈액을 소화기관 쪽으로 더 보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지금은 소화가 우선이구나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힘차게 피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심박수가 약간 올라가거나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 자체는 반드시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반응을 모든 두근거림에 똑같이 적용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심장 뛰는 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반응과 위험 신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식사 후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심장이 약간 빨라졌다가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숨이 차지 않고 어지럼증도 없습니다. 아, 밥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스스로 납득이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평소 운동량이 적은 분들, 카페인 섭취가 많은 분들은 이런 반응을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대부분은 몸이 소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제2장, 이 두근거림이 정상일까, 위험 신호일까? 식사 후 두근거림이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불안하다는 감정을 동반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가슴을 세게 두드리는 느낌, 쿵쾅거림이 가슴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일정하지 않고 툭툭 건너뛰는 것 같거나 리듬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 때도 정상 범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숨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운 느낌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 반응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증상이 식사할 때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밥만 먹으면 비슷한 두근거림이 나타난다면 몸은 이미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심장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이로 인한 변화와 질병의 신호는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식사라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근거림은 심장이나 혈관 혹은 혈당,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스스로 균형을 맞췄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여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심장 근육의 탄력은 떨어지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균형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사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심장은 생각보다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두근거림이 이제는 분명한 증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3장, 식사 후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들. 그렇다면 식사 후 심장이 두근거리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60대 이후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혈당이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올라갈 때입니다. 특히 밥, 빵, 면, 떡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했을 경우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때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과정에서 심장이 더 빨리 뛰거나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반응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심장이 뛴다. 특히 달거나 밀가루 먹고 나면 더 심하다. 이런 분들은 혈당 변화를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혈압의 변화입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식후 저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듭니다. 이때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증, 나른함, 심한 경우 눈앞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꼭 졸리고 어지럽다. 식사 후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핑 돈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압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뛰도록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점점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식사라는 자극은 자율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는데도 식사 후에만 두근거림, 불안감, 답답함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 더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몸의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과 음식 자극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그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심장을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식후 두근거림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과식이나 너무 빠른 식사도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위장이 갑자기 팽창하면 그 압력이 심장과 폐 쪽으로 전달되면서 두근거림이나 답답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시작된 심장 리듬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이나 기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식사 후에 증상이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로 인해 자율신경이 변하고 혈액량이 달라지면서 심장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두근거림은 조금 빠른 느낌이 아니라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분명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장,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무엇일까? 지금 말씀드린 원인들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두근거림이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식사 후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과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워서 앉아 있어야 한다면 이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점점 잦아지거나 강해지고 있다면 더 미루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예전에는 어떤 증상이 생겼는지입니다. 10년, 20년 동안 식사 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 두근거림이 시작됐다면 그건 몸 상태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없던 증상은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검사하면 또 뭐 나온다고, 병원 가면 약만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만 참아보자. 하지만 심장은 한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알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식사 후 두근거림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신호를 알아차리고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5장,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심장이 두근거릴 때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근거림이 당장 위험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대 미루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두근거림과 함께 숨이 차오르거나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워서 앉거나 누워야 한다면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심장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툭툭 끊기는 느낌, 리듬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분명하게 든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 잠깐 두근거리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지속 시간이 길어졌거나 불안감이 더 커졌거나 다른 증상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다면 그건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갑자기 생긴 증상, 이건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서서히 변하지만 증상은 갑자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갑작스러움이 바로 병의 시작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개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검사하면 무섭다, 큰 병이 나올까봐 겁난다,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부터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심전도 검사로 심장 리듬에 문제가 없는지 보고 필요하면 24시간 심전도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 혈당, 전해질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압 변화가 의심되면
식전 식후 혈압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몸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6장, 지금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들. 병원 진료와 별개로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먹는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자율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가능하다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식 피하기입니다. 배가 꽉 찰 때까지 먹으면 위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심장과 폐에 물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조금 아쉽다. 이 정도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심장을 편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구성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 두근거림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고 한 끼에 너무 많은 밀가루나 단 음식을 몰아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직후 행동입니다. 밥 먹자마자 바로 눕거나 갑자기 움직이거나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 조절입니다. 식사 후 커피가 습관이 된 분들이 많은데 두근거림이 잦다면 식후 커피를 한번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흔들어 심장을 쉽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뉴스, 자극적인 영상, 급한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몸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신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두근거림이 당장 큰 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시하지 않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괜찮은 반응인지, 어디서부터는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인지 그 경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괜히 겁주기가 아니라 내 몸을 조금 더 일찍 이해하고 지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식사 후 두근거림, 이제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60플러스 건강연구소의 건강 관련 자료들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60플러스 건강연구소입니다.